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네, 요즘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21년, 2022년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2022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네, 지금같이 계속 이런 식으로 셀러스 마켓으로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집값이 또 붕괴되냐 버블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네, 그래서 간략히 오늘 한번 2007년 그때 금융위기 때랑 지금이랑 저희도 뭐 예측인지라 정확한 이 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저희 견해로 그렇죠. 네,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2007년 금융위기 때는 깡통주택이라는 단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집값 하락으로 인해서 버블이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뭐 경제적 타격을 직접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많이 받았던 해이기도 하고 그 당시 때는 저희가 이제 뭐 시사라고 하죠. 네. Steady Income, Steady Asset. 이게 네. 뭐냐면 100% 혹은 120%까지 뭐 어떠한 소득 증명이라든지 에셋 네. 증명을 통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 채권들이 많았고 너무 많았죠. 예, 그래서 이런 부실 채권으로 인해서 애꼬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들 집을 던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깡통주택이라고 예, 했죠. 깡통주택이 된 집들이 많이 마켓에 나왔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한번 크래시됐지만 2021년, 2020년이죠. 작년서부터 팬데믹 시작이 됐었으니까 지금 팬데믹 이후의 상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신규 건축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이 됐어요. 맞아요. 상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요소이기도 해요. 네, 이게 곧 매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버블이 생긴 건데 이거는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한 주택 집값 상승이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때는 대부분 융자 심사가 많이 강화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운페이를 10% 이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집값 상승 대비 이제 비율 대비 애꼬리가 많이 쌓이신 상황이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깡통주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보시기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가장 달랐던 점은 2007년이랑 팬데믹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을 정부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방지를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맞아요. 이 네. 볼 밸런스라고 아시죠? 네. 이제 뭐 페이먼을 유예해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친 건데 우리가 그 서프라임 사건 이전에는 볼 밸런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볼 밸런스를 통해서 페이먼은 뭐 6개월 혹은 1년을 유예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차압주택이 또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비교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는 이제 반토막 난다. 주택시장이 또 다시 제2의 금융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한번 이 차압주택, 만약에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난다 하면은 이 차압주택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차압주택이고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차압주택을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차압주택이라는 거 foreclosure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2007년 금융위기 당시에.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압주택의 발생 원인은 일단은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이제 깡통주택 예, 이렇게 던지시는 깡통주택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이제 차압주택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불경기로 인한 실업률 증가 예, 이런 요소들 또 몰기지 페이먼 연체 이런 요소들이 합쳐가지고 차압주택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조자 같은 경우는 사법의 절차를 걸치지 않고 바로 노리스 한 장으로 주택을 차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네, 그래서 이게 Power of Sales Clause라고 이제 컨트랙에 보면은 저희가 몰기지 클로징 할 적에 이 문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을 안 할 시, 연체가 될 시,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시 이런 은행에서 이런 라이트를 권한이 주어진다는 그런 문서를 서류를 사인을 서명을
들어봤을 거예요. 분명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 그래서 이런 non-judicial foreclosure state이 이제 조지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 같은 경우는 뉴욕이나 뉴저지 같은 경우는 사법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차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인즉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안 낼 시 이 차업 절차가 굉장히 짧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짧아요. 예, 짧게는 뭐 4개월에서 6개월 안에도 은행이 차업을 다 완료가 될 수가 있고 은행으로 다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차압주택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차압주택이 그냥 무조건 싸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경매를 걸쳐가지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거를 차압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몰기지 페이먼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될 시에는 노리스를 받으세요. 맞습니다. 네, 돈 내라 네. 이거죠. 네. 그래서 내용이 이제 이제 연체된 노리스를 받으시고 이 이후에 액션이 없으시다. 아직도 페이먼이 연체가 되신 상황이다 하면은 노리스 오브 트러스티 셀이라고 차압을 진행하겠다라는 좀 아까 언급하셨던 이런 통지를 받으시는데 보통 30 days notice of intent to foreclose라고 그렇죠. 이제 집을 빌 기간을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통은 30일 노리스를 받으시고 그 사이에 은행은 해당 카운티에 이 절차를 신청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이후에도 연체가 계속 지속이 된다 하면은 은행에서는 법적으로 4주 약 한 달 정도는 로컬에 이제 이 카운티에 해당되는 이 집을 포크로즈를 하겠다라는 공지를 이제 퍼블릭을 통해서 이게 알리게 돼 있어요. 이게 맨덴토리라 보통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그렇죠. 알리게 돼 있고 보통은 최종 그 차압 날 이제 스케줄이 잡히면은 그 차압 날 5일 전까지는 홈오너 분께서 리인스테이시라고 그 몰기지를 다시 회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밀린 연체금을 다 내시거나 아니면은 다 페이오프를 하시거나 하면은 5일 차압 날짜가 정해지는 그 차압 그 옵션이라 그러는데 이 차압 날짜가 정해진 5일 전까지는 이런 옵션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옵션을 받으셔서 주택을 이제 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어떠한 그 융자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든 베일아웃을 하는 그런 어떠한 뭐 어떻게 보면 상업융자로 생각을 하게 되면 브릿지론 같은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신 갚아주고 재융자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페이먼을 하실 수 있게끔 또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니 그냥 무턱대고 주택을 던지는 것보다는 좀 상황을 정리하셔서 파시거나 아니면 다시 이제 정상적인 페이먼을 하시는 방법도 또 좋은 방법이겠죠. 네, 이렇게 차압 날짜, 콜트 옵션이 정해진 5일 전까지도 이렇게 옵션이 있으니까 이런 다른 융자를 통해서 차압을 방지를 하시는 옵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콜트 날짜는 해당 카운티의 매월 every Tuesday, first Tuesday의 첫 번째 화요일마다 이제 날짜가 잡히고 있어요. 콜트에서 이제 나온 이 트러스티 셀이라고 하는데 이 액션에서 안 팔리고 다시 은행 소유로 넘어가는 것들이 저희가 흔히 말씀하시는 차압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소유로 다시 넘어간 거. 알리오, 단어들이 여러 가지를 쓰는데 알리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eal estate own이라고 혹은 bank own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있고요. 저희가 흔히 말씀하시는 차압주택, foreclosure house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모든 주택이 다 은행으로 다시 경매에서 팔리지 않고 은행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팬데믹과 이제 그 서프라임 때 다른 점은 제가 볼 때는 숄세일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숄세일이 없어지다 보니 주택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숄세일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차압주택이 마켓에 많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이런 예측들은 사실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근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압 절차를 통해서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손님분 중에서 내가 직접 코르트에 가가지고 그 매주 첫 번째 화요일 날 열리는 코르트에 가가지고 차압을 구입할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대부분이 있는데 구입하실 수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차압에서 코르트에서 직접 구입을 하시는 차압 주택 같은 경우는 물론 마켓 밸류보다도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예, 많게는 뭐 정말 반토막이라고 하잖아요. 네. 반토막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개인이 이렇게 한두 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큰 회사라든지 이런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에서 미리 작업을 통해서 벌크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10채, 20채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많이 카운티마다 그런 트러스티 세일을 통해서 코르트 액션에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왜 개인이 사기가 힘들고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맞아요. 예, 여기서는 첫 번째는 캐시로 받기는 안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회사에서 융자는 숏텀으로 가능은 하시지만 개인이 이거를 보통 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코르트 액션에서 개인이 융자를 통해서 이렇게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상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예를 들어 브릿지론 같은 거예요. 그냥 그쵸. 이제 받으면 6개월 안에 무조건 페이오프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융자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리스크도 네. 크고 이제 조건도 많이 틀리고 까다롭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캐셔스 책으로 이제 거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맞습니다. 보통은 주택 거래를 할 적에는 그 타이틀이 문서가 집 문서라고 하는데 이 타이틀이 클린 타이틀로 거래가 되는데 코르트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코르트 액션에서의 차압 주택은 클라우드 타이틀이라고 그 타이틀에 린이 걸렸는지 뭐 담보가 잡혀 있는지 담보 설정이 어떤 담보 설정이 돼 있는지를 개런티를 안 된 상태에서 거래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유의하시고 네. 옥션에 참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홈 오너가 대부분 많이 담보가 걸려 있는 게 텍스, 프로퍼티 텍스 연체가 굉장히 많고요. 이게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는 슈퍼리어 린이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페이오프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그, 절대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네, 페더럴 네. 텍스도 마찬가지로 텍스 린 같은 경우가 대부분 많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 뭐 메케닉스 린이라고 뭐 공사 대금 밀린 것들 이제 컨트랙터 분들이 이렇게 가끔 공사를 해주시고 뭐 집을 수리를 해주시고 대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런 린을 걸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런 린 또한도 이런 타이틀에 클린된 상태가 아닌 클라우드 타이틀 상태로 정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인이 부담하시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말씀을 굉장히 드리는 큽니다. 거고요. 네. 네. 또 이런 액션에서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은행으로 다시 넘어가기 전 액션 세일에서 이렇게 차압을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 집에 바로 디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디드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보통 30일에서 90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전에는 세일즈 리시트라는 거를 그냥 받아요. 이 집을 그냥 거래가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액션 세일이 됐다라는 리시트 받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시는 분 사이에서는 이 30일에서 90일 사이에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타이틀이 없는 상태에서 또 홈 오너가 뱅클럽시를 하게 되면은 또 딜레이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일 자체가 캔슬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타이틀 때문에 또 하나는 또 리스크가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캔슬이 되거나 시간이 그냥 시간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리스크가 있다 보시면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코르트 액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집을 인스펙트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as is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코르트 액션 세일이라고 해도 그 집에 계속 집 주인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 이후에 또 이빅션을 통해 가지고 강제 퇴거 명령을 통해 가지고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그거를 또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2중, 3중으로 또 다른 프로세스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또 리스크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그 코르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액션 세일즈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콜트가 됐기 때문에 주인이 정부가 아니냐 혹은 은행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이지 이 과정에서는 타이틀 오너는 스틸 홈 오너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법원, 그러니까 카운티에서는 세금이 밀리면 네. 이제 밀린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는 거지. 그렇죠. 예, 뭐 집을 뭐 시에서 뺏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차압 절차를 통해서 연체된 뭐 텍스라든지 몰기지라든지 이런 거를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매입이 새로운 오너가 차압 매물을 구입하는 과정 이전까지는 이 타이틀이 스틸 홈 오너로 돼 있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과정들 때문에 차압집 액션 혹은 액션 저희가 액션 세일이라고 하는데 이 액션 혹은 이 이후에 이 과정들 이후에는 은행에서 넘어간 거 은행온, 뱅크온 혹은 알리오 프로퍼리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액션 세일이 개인이 직접 한두 채 사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고 요즘 차압주택 앞으로 뭐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한번 준비해봤고 이 외에 또 궁금하시거나 또 주변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 또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또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또 다른 영상 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현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